이해를 시켜 드릴 건데, 뭐, 저는 이거를 책을 거의 한 몇 달 동안 읽으면서, 한 달? 한 달 좀 넘게 읽으면서 이해를 한 거를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뭐 밀도연산자라거나 아니면 뭐 약한 측정이라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다 버려내고, 뭐, 일단은 중요한 것만 제가 오늘 할 그 양자의 알고리즘하고 양자 통신회에서 필요한 그 부분만 이제 수련해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번 발표가 끝나고, 뭐 흥미가 생겼다면은, 뭐 한 번쯤은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이 책이 좋거든요, 이 책이. 잠깐만. 아, 이게 블러가 되는구나. 뭐, 양자 컴퓨터 치면은 이게 그냥 뜰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데, 이 책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은, 네, 발표를 하고, 네,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양자, 영어로는 퀀텀이죠. 퀀텀, 양자 역학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양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뭐, 양자가 뭐,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듣고, 뭐, 사실은 뭐,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뭐, 나오는 게 이제, 뭐더라? 슈레딩거의 고양이, 약간 이런 게 고양이가 죽었나 살았나, 뭐, 행사를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 약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양자가 사실 존재하는 게 이제 확률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확률 파동함, 이게 실제 이게 존재하는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특정 위치에, 요 위치에 있을 확률이 뭐,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뭐 90%고, 요 범위 막 여기까지는 뭐 95%, 뭐 밖까지는 99%뭐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사실 이게 뭐 하이덴베르크 불안정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측정하는 순간 측정하는 이 에너지가 양자의 간섭을 일으켜서 양자의 위치가 변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확한 위치를 측정 못한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양자가 파동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이제 조금 약간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것과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양자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거 좀 관심 있으시면 뭐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뭐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통한 이제 초광 통신, 예를 들어서 양자가 한 개가 1업 상태에 있으면은, 업 상태에 있고 한 개가 다운 상태에 있도록 이게 조작이 돼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서로 반대 상태가 있도록 조작이 돼 있으면 이게 양자 얽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양자 얽힌 상태에서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양자를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업 상태면은 반대쪽은 무조건 다운 상태다. 다운 상태로 확정이 된다. 양자 파동함수가 붕괴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식간에 그게 딱 반영이 되니까 광속을 넘어서 이제 초광 통신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양자 중첩을 통해서 이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어서 뭐 기존 컴퓨터가 빠르고 뛰어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를 다 없애드리고, 오늘 양자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병렬 연산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양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중슬릿 실험이 제일 유명하죠. 이렇게 이중슬릿 실험이 제일 유명한데, 이제 슬릿이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요 스크린에 광자를 이렇게 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측이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관측이 많이 되고, 이쪽은 관측이 적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대충 발견된 확률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뭐 그냥 파동 형태로 이렇게 전해지니까는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그냥 물장구 같은 거 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근데 이제 어 이중슬릿 실험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이중슬릿 실험에서 보면은 이중슬릿 실험에서 보면은 양자가 이런 식으로
발견된다 그러잖아요. 발견된 확률이, 여기 관측된 확률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파동 형태라고 하면은 이런 식이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이거 여기 통과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 통과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발견이 확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검은 선처럼 발견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뭐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고 뭐 그냥 설명에서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골과 마루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확률이 양자역학에서 확률이라는 건 이제 음수도 되고 심지어 확률은 음수도 되고 허수도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곳에서는 확률이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확률 파동함수와 여기에서 오는 확률 파동함수가 서로 상쇄가 돼서 줄어드는 거고 여기는 보강돼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게 양자 컴퓨터고 이걸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 네. 어, 이걸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냥 확률을 높이고 확률을 낮추고 이걸 이용해서.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양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 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형광 필름을 관찰해 본 적이 있을 건데, 이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빛을 이렇게 쏘면 여기서는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이 여기서 통과했는데 여기서는 형광 필름이 이 모양 형광 필름을 넣으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왔는데 이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성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양자를 관측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45도로 돼 있다. 45도로 돼 있으면 이게 이런 상태의 빛들이 통과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수직 방향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수직 방향의 평광 필터를 통과하면은 이 방향의 성분이 여기서는 이게 45도라고 하면은 이게 이쪽 성분이 이쪽 성분이 2분의 1, 이쪽 성분이 2분의 1이라서 밝기가 2분의 1만 광자가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밝기가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광자의 개수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조금 더 저도 이거를 옛날에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요 수직으로 배열된 평광필름 사이에다가 45도로 된 평광필름을 넣으면은 혹시 이걸 관측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보여요. 여기서 빛이 보여요. 왜 보일까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쪽에 통과하면 이 방향 빛이 나오고 이 45도로 하면은 요 방향에서 요 방향의 성분이 나오니까 2분의 1 통과하고 그럼 요 방향의 성분이 나와서 요 수직 방향을 통과하면 수직 방향의 성분은 2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4분의 1만 통과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해도 맞긴 해요. 사실 이렇게 이해도 맞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행위를 뭐냐면은 양자의 중첩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진동하는 빛을 뭐 플러스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 45도 각도의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2분의 1 확률로 플러스고 2분의 1 확률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디렉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디렉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표시하면 루트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 기절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표기법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1 루트 2분의 1. 왜 루트 2분의 1이냐면은 요거는 그냥 개수를 앞에 뭐 a 플러스 b 마이너스 요 a의 제곱 플러스 요 a 제곱이 요 플러스로 관측될 확률이고 b의 제곱이 마이너스로 관측될 확률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 그냥 각 앞에 개수를 제곱을 하면은 그 기저로 관측이 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요 방향의 빛을 통과시키니까 한번 거르고 나서 요 방향의 빛을 통과시키면은 이게 2분의 1 확률로 수직 방향으로 관측이 돼요. 수직 방향.
2분의 1 확률로 요 방향. 이게 양자 중첩인 상태고, 이 양자 중첩인 상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양자 중첩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인가 그때 관측했던 평광 필름으로도 양자 중첩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라는 걸 딱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 상태가 결정된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그 양자 상태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이게 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 옛날에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브라켓 표기법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제 디렉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폴 디렉 뭐 들어보셨을 뭐 디렉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을 폴 디렉이 구현해낸 방법인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이 이런 식으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뭐 0 같은 경우는 0 벡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행렬 표기법이 있어요. 1, 0, 0, 1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선형대 수학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제 행렬의 곱 같은 걸 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브라벡터? 아니 이게 캡벡터였나? 이거 한 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0 이런 식으로. 1. 이게 브라벡터와 캡벡터인데 이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싸이라는 벡터는 A의 0 벡터 플러스 B의 1 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요거를 행렬 표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A하고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싸이는 이런 식으로. 이거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벡터를 표현한다. 벡터의 요방향으로 표현한다. 이제 열 벡터라고 하고 행 벡터, 이게 행 벡터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머지 요 표기법은, 브라 표기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A, B는 A 0 플러스 B 1인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켤레 복소수. 요거 앞에 요 개수는 뭐 복소수이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1이면은 1이고, 뭐 켤레 복소수는 여러분 1 플러스 i면은 뭐 1 마이너스 i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켤레 복소수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표기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요 싸이 벡터를 0 벡터 기준으로 관측을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0 벡터일 확률이 A 제곱인 거고 1 벡터일 확률이 B 제곱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0 벡터에 대해 관측을 했을 때, 0 기저에 대해 관측을 했을 때 A 제곱의 확률로 관측이 된다. 1 기저에 대해 관측했을 때 B 제곱의 확률로 관측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기저가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0 기저에서 관측이 안 됐으면은 뭐 1 상태로 결정이 된 거겠죠. 그리고 1 벡터에서 관측했을 때 관측이 되면은 1이고 관측이 안 됐으면 0인 상태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0인 상태로 이제 확률 파동함수가 붕괴를 해버려서 이 양자는 0의 상태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대충 양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양자가 한 개만 있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한 개만 있지 않고 양자가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사이와 파이가 이렇게 있다. 이건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호를 뭐 소형대수 같은 걸 해봤거나 아니면 약간 뭐 그래픽스 같은 거 해본 분은 알 텐데, 이거는 외적이잖아요. 외적이에요. 외적 말 그대로 외적이고,
네, 외적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표시하면 이게 싸이가 a의 x 플러스 b의 y 그리고 파이가 c의 u 요거 플러스 d의 v 이렇게 되면은 사이 파이 요거는 이제 좀 알기 쉽게 행렬로 표시를 하자면은 행렬 말고 그냥 곱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곱상 그냥 이거 디렉토리법으로. 그러면 요거랑 요랑 곱해서 AC X 플러스 이렇게 해서 AD V X V 플러스 DC 뭐 YU 플러스 CD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AC, AD, BC, P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곱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텐서 곱, 이제 텐서 곱 외적이고 이제 내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내적은 사실 이제 약간 벡터에서 설명하자면 요 A 벡터를 B 벡터에 대해 내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많이 하잖아요. 요게 내적 결과다. A, B.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이것도 똑같이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양자 상태도 이제 벡터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A 벡터, 잠깐만요. A 벡터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이거를 A의 켤레 전치이고, 브라켓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실제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연산은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이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알아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1, 0, 그리고 1, 0이기 때문에,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카르티지안 곱을 하면은 1이 되죠. 1,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0으로 하면은, 이제 0, 1, 그리고 0, 1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죠. 뭐 이런 거예요. 내적이기 때문에. 내적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양자에서는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 특정 기저에 대해, 요거를 바이어스 기저라고 하거든요. 요 기저에 대해 측정을 하게 되면, 요 벡터를 측정하게 되면, 요만큼이 측정될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요거의 제곱이 측정될 확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측정한다는 건 이제 굉장히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특별한 거죠. 이제 확률 파동 함수를 이제 특정 상태로 붕괴시키니까. 그래서 관측을 하는 순간 확률 파동함수가 변해요. 그래서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측정을 하고 난 상태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사형 측정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식이 사형 측정. 사형 측정 표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0에 대해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1에 대해 측정을 한다.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0 벡터를 이제 0에 대해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0, 0, 0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근데 아까 요거는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1이었죠. 그러면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P1에 대해 0을 측정해 보면은 1, 1, 0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건 아까 여기서 0이었죠. 그러면은 0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뭐 0인 거죠. 측정이 안 된 거죠. 이거는 1에 대해 측정을 했는데 측정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0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측정하고 난 상태에 대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거는 측정한 상태, 측정하고 난 개의 상태, 이거는 사용 측정한 연산자에다가 사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벡터에서 보이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에 대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측정하고 나면은 이제 요 벡터가 남잖아요. 벡터가 남고, 요거는 아예 벡터 없애버린 거고, 요거는 그 측정한 부분에 대한 거고, 요 길이에 대해서 정규화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측정하고 난 값에 대해서 정규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루트로 나눠서. 그래서 요 결과가 뭐 A 뭐 파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A의 제곱은 뭐 1이 되게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요 길이로 나눠버려서, 요 길이로 나눠버려서 이거를 길이가 1인 벡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형 측정 방식이고, 예, 이제 이것만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말할 건데, 네,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양자 얽힘 상태, 아까 평간 필름을 45도로 통과시켰을 때 45도로 통과시키는 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상태고 이건 마이너스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플러스는 플러스 2분의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벡터. 이게 각각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사실 이제 0으로 측정된 확률은, 아니 루트 빼먹구나. 0으로 측정된 확률은 2분의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이기 때문에 0으로 측정된 확률도 1이고, 아니 2분의 1이고 1로 측정된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여도 1로 측정된 확률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측정된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서로 45도고 상태가 다르지만 뭐 측정된 확률은 각각의 측정된 확률, 여기서 이 수직 방향 통관 필터를 통과시킨 거나 여기서 수직 방향 통관 필터를 통과시킨 거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2분의 1만 통과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플러스 상태, 마이너스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이트가 그 양자 논리 회로가 있어요. 양자 논리 회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다마르 게이트입니다. 아다마르 게이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0을 통과시키면은 플러스 상태가 나와요. 2분의 0 플러스 1. 그리고 아다마르 게이트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상태가 나와요. 2분의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어주는, 양자 중첩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이트죠. 말하자면 45도짜리 평광 필름이요. 45도로 들어간 평광 필름. 그리고 하나 몇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이걸 파울리 연산자라 그러고 파울리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X 게이트, 그리고 Y 게이트, 그리고 Z 게이트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들. 이거는 X 게이트는 알파 0 플러스 베타 1이 들어가면은 이걸 베타 0 플러스 알파 1로 만들어주는 게이트고, Y 게이트는 알파 0 플러스 베타 1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i의 베타 0 플러스 i의 알파 1로 만들어주는 게이트. 그리고 Z 게이트는 알파 0 플러스 베타 1이 들어가면은 알파 0 마이너스 베타 1이 되는 게이트.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와 베타, 그러니까 0과 1이 관측된 확률을 서로 바꿔주는 게이트고, 이거는 서로 바꾼 데다가 i를 붙여주는 허수로 만들어버리는 게이트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이 관측될 확률의 개수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이트고, 이게 파울리의 대표적인 세 가지 파울리 게이트고, 뭐 당연히 항등 연산자도 있는데, 항등 연산자는 알파 0 들어가고 베타 0, 베타 1 들어가면 똑같이 알파 0 플러스 베타 1이 들어가는 게이트,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이트. 뭐 이것도 중요한 게이트 중 한 개 있고, 네, 이런 게이트가 있고, 이제 C나 게이트. C나 게이트.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 이제 논리회로 과목을 들어봤으면은 난 연산자라고 가장 기본적인 난 연산자가 있을 건데 난 연산자는 이제 0을 1로 바꿔주고 1을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C나 게이트 요 C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낫 게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입력을 두 개를 받아요. C나 게이트는 A를 받고 B를 받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건 A는 그대로 와요. A는 그대로 오는데 A가 1이면은 B를 반전시켜요. 낫을 적용하고 A가 0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I.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B 플러스 뭐 A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 그러니까 A가 1이면은 낫게이트 그 B 게이트를 뒤집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만약에 루트 2분의 0 플러스 1 이거를 여기서 A가 만약에 이거였다면은 그리고 B가 0을 넣었다면은 생각해보면 2분의 1의 확률로 A는 0이고 2분의 1 확률로 1이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확률로 여기서 보면은 결과가 이 B를 관측했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A가 0이니까 0 그대로 나오고 2분의 1 확률로 A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뒤집혀서 2분의 1 확률로 1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컨트롤 낫게이트고 이제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고 이걸 행렬 표기법으로 시나게이트 행렬 표기법으로 하자면은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1 0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이 바뀌어 버렸죠. 원래 1 0 0 1이면 이제 항등연산자인데 이 부분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A하고 B가 바뀝니다. 아까 뭐 A, B, C, D를 우리가 적용시켜버리면 A, B, C, D를 적용시켜버리면 이게 A, 그리고 B, D, C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바꿔버리면 A가 1일 경우에는 네. 이런 연산자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A가 이런 중력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죠. 회로를 양자 회로를 이렇게 되고 뭐 0 둘 다 0을 넣으면은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보면 A가 0이면은 B도 0 나오고 A가 1이면은 B도 1 나오고 이게 아까 말했던 양자 얽힌 상태예요. 양자 얽힘. 여기서 A가 L 측정인데 1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B도 1이겠죠. 왜냐면 네, A가 1이어서 뒤집어졌으니까. 근데 A가 관측했더니 A가 0이야. 그러면은 B도 당연히 0이 되겠죠. 이게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순식간에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양자 얽힌 상태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0, 0 플러스 1, 1. 이게 양자 얽힌 상태인 거고 양자 얽힌 상태에서 관측이 이제 개 상태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증명을 해봅시다. 이거를 관측을 하는 거는 이제 P0 I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비트를 0에 대해 관측을 하고 두 번째 큐비트에서는 관측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P0 0은 플러스 P0 1 1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대에서는 가만 냅두니까 관측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0, 0, 상태, i에 0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앞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고 플러스 0, 0, 1, 1 곱하기 i에 1 이런 식으로 되죠. 이 부분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애버리고 이 부분만 남죠.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0, 이건 1이 되고 그러면은 0, 0 이런 식으로 되기 루트 2분의 1에 0, 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명 관측은 첫 번째 큐비트에서만 관측하고 두 번째 큐비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두 번째 큐비트 0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자 얽힘 상태고 지금 양자 얽힘에 대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양자 얽힘 상태가 근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첫 번째 큐비트에 관측을 한 순간 이제 두 번째 큐비트가 관측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양자 얽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양자 얽힘 이용하면은 초광속 통신도 가능한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관측한 상태가 저 시광이랑 떨어진 데서도 순식간에 관측이 되니까 그러면 그걸로 정보 전달할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 증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A하고 보통 앨리스와 밥이라고 하죠. 앨리스와 밥 그냥 A, B로 표시를 할 건데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얽힌 상태, 그러니까 루트 2분의 0, 0, 0 플러스 1, 1, 1 이런 상태의 양자에서 이 앞에 있는 양자를 앨리스가 가져가고 이 뒤에 있는 양자를 밥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앨리스한테는 양자 한 개가 있고 밥한테 양자 한 개가 있어요. 서로 중첩 얽힌 상태의 양자가.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뭐 A가 0이면은 이거 0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앨리스가 1이면은 밥도 1로 결정되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앨리스가 밥한테 통신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전달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앨리스가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자에다가 C나 게이트, 아까 컨트롤 락 게이트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락 게이트를 적용한 싸이 상태는 이제 뭐 정보를 이게 전달할 카이였더니 이제 보내고자 하는 정보 이제 아까 이 상태를 이제 벨 상태 가장 유명한 벨 상태라고 하는데 벨 상태 뭐 제로 벨 상태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쓰자면은 알파의 0 플러스 베타의 1 이런 상태인 거죠. 카이 베타는 요건 아까 봤듯이 루트 2분의 0, 0 플러스 1 이런 상태인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루트 2분의 이제 알파 0, 0, 0 플러스 0, 1, 1 플러스 베타의 1, 0, 0 플러스 1, 1, 1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기에 곱하고 여기 곱하고 이 부분을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첫 번째 게이트에 C나 게이트를 적용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제 이 상태를 만든 거고 C나 게이트를 적용을 하면은 요거랑 C나 게이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랑 이렇게 되면은 루트 2분의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오겠죠.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이 비트가 반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에 0, 0, 0 플러스 0, 1, 1 이런 식이 되고 이 부분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게 반전이 돼요. 두 번째 비트 앨리스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비트가 알파에 1, 1, 0 플러스 1, 0, 1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앨리스가 이제 첫 번째 게이트, 첫 번째 큐비트에다가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시켜요. 아다마르 게이트 아까 봤듯이 0은 루트 2분의 0 플러스 1 이 상태로 되고 1은 루트 2분의 0 마이너스 1 이 상태로 만드는 게이트인 아다마르 게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계산 다 쓰기 귀찮으니까 결과만 쓸게요. 결과만 그러면은 2분의 1에 0, 0 알파 0 플러스 베타의 1 플러스 0, 1 알파의 1 플러스
베타의 0 플러스 1, 0 알파의 0 마이너스 베타의 1 플러스 1, 1 알파의 1 마이너스 베타의 0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요 끝에 있는 요 비트, 요 비트는 이제 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이 갖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변했죠. 밥이 상태가 이렇게 변하고 앨리스가 갖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변해요. 근데 지금 상태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요 자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앨리스가 제가 갖고 있는 요 두 비트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했을 때 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밥이 들고 있는 상태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이 들고 있는 상태는 요 알파 0 플러스 베타 1 이 상태가 원래 앨리스가 전달하고자 했던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 맞기 때문에 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A가 00, 앨리스가 갖고 있는 그 비트가 00일 경우. 근데 앨리스가 관찰했더니 제가 갖고 있는 게 0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밥이 갖고 있는 거는 알파 1에 플러스 베타의 0이잖아요. 근데 아까 알파 베타를 바꿔주는 연산자가 X 연산자였죠? X 연산자. 그러면 X 연산자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밥이 X 연산 적용하면은 값도 이제 알파 1, 알파 0 플러스 베타의 1, 이 상태를 들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 상태, 세 번째 상태에서는 이제 Z 게이트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앨리스가 관찰했을 때 1, 1이었으면은 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자에다가 이제 X하고 Z 게이트 둘 다 적용하는 거예요. X 게이트, Z 게이트 둘 다 적용하게 되면은 뭐 0과 1이 바뀌고 그 다음에 1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밥은 자기가 어떤 게이트를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앨리스가 관측을 했고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자기 관측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관측했더니 내가 1, 1이었다. 그럼 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다가 XZ 게이트를 둘 다 적용해야 되는 거고, 내가 관측했더니 1, 0이었다. 그러면은 뭐 Z 게이트를 적용해야 되는 거고, 밥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A가 밥한테 이제 자기 관측 결과 어떤 게이트를 적용해라, 이거는 고전적인 통신수단, 그냥 뭐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편지로 보내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수 상대성 이론, 정보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그거에 대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빛보다 빠른 통신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보다 빠른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방금 증명을 했고, 이제 먼저 약속해놓고 게이트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앨리스는 제가 뭘 관측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앨리스가 관측된 결과에 따라서 앨리스가 이 상태를 관측해야 될 확률이 여기에 2분의 1이 돼 있죠. 제곱하면 4분의 1이에요. 앨리스가 이걸 관측해야 되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이걸 관측해야 되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이거 각각 관측해야 되는 4분의 1인데 관측을 한 순간 밥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 관측을 한 순간 0일이었다면은 밥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게이트를 적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관측한 순간 밥이 적용해야 될 게이트가 정해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거고, 뭐 아인슈타인은 행복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양자 순간이동에 대한 거고, 양자 순간이동을 이용해서 이제 초광속 통신이 불가능한 이유고, 뭐 도이치 알고리즘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소개할 건데, 양자 알고리즘은 이제 여러분도 뭐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이제 RSA 암호, 그 소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쇼 알고리즘이 소인수 분해를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순서 찾기라는 그 내용을 적용해서 쇼 알고리즘이 이제 n이었나? 시간 복잡도가. 어쨌든 그걸로 이제 RSA 암호화 체계를 금방 깰 수 있다고 해서 뭐 유명한 건데, 이제 그걸 하진 않았고, 그건 이제 순서 찾기가 이제 양자 풀이의 변환까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게 또 그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은 어떤 건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요 상자가 5개가 있어요. 아니,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한 개에 공이 들어가 있어요. 한 개에 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요 6개 중에 어딘가에 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고전적인 컴퓨터는 이제 여기 상자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 상자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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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는 5의 n이겠죠. 만약에 n개의 상자에 들어있다면. 근데 글로벌 알고리즘은 이 양자 중첩을 이용해서 5의 루트 n으로 n만에 공이 어느 상자에 들어있는지 유의미한 확률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뭐 이런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뭐 엄청 커다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키 한 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기존 컴퓨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 뒤져가면서 이제 키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글로벌 알고리즘 적용하면은 루트 n만에 해당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건데, 이거 글로벌 알고리즘도 좀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양자 알고리즘은 도이치 알고리즘. 도이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지금 할 건데, 도이치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면은 특정 함수가 균형 함수인지 항등 함수인지를 알아내는 알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f의 x가 뭐 0, 1 이렇게 2분의 1은 0이고 2분의 1은 1이다. 이런 함수는 이제 균형 함수라고 하고, 균형 함수 fx는 0, 아니 fx는 0이다. 아니면 fx는 1이다. 이거 x값 상관없이 0이나 1이 나오니까 이거는 항등 함수라고 하죠. 항등 함수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x가 만약에 1비트라고 아니 x가 뭐 n비트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함수가 균형 함수인지 항등 함수인지 알아내려면, 그러니까 항등 함수이거나 균형 함수 둘 중 한 개인지 알아내려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그냥 0부터 2의 n승까지 다 넣어볼 수밖에 없죠. n비트니까 다 넣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다 넣어봐서 뭐 앞에 한 개가 0이 나왔는데 뭐 두 번째에서 1이 나왔다면 뭐 균형함수 아니면 항등함수인 상황에서는 균형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2에 뭐 이게 만약에 1000까지라고 하면은 500번째까지는 일단 가봐야지 하는 거죠. 500번째까지 다 0이 나왔는데 501번째에서 1이 나왔으면은 이게 균형함수가 되는 거고, 501번째도 0이 나왔으면은 항등함수가 되는 거겠죠. 균형함수 아니면 항등함수니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의 뭐 2분의 n인데, 사실 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5의 n이 되겠죠. 이게 균형함수인지 항등함수인지 알아내나요? 기존의 방법은. 그런데 도이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n번만 해야 돼요. 아니 n번이 아니라 5의 로그 n이 돼요. 도이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그래서 n비트가 있다면 n번만 해보면 돼요.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조금만 이게 마지막일 거야 아마. 조금만 집중을 해보십시다. 먼저 도이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먼저 이런 UF란 연산자가 필요해요. UF 연산은 어떤 거냐? X, Y가 있을 때 이거를 X, Y, F, X 이런 상태로 바꿔주는 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X는 그대로 두고 Y도 그대로 두는데, 이제 FX에다가 요 X에다가 F 함수를 적용한 거를 이거 곱상태로 만드는 거죠. 아, 곱상태가 이게 있잖아요. 곱상태가 아니라 플러스 XO 상태 연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X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가게 되면은 UF 여기는 X가 나오고, 여기에는 Y 플러스 Y XO X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글로벌 알고리즘을 그냥 바로 여기서 회로도를 그리자면, 글로벌 알고리즘 회로도를 그리자면 이렇게 0 아다마르 게이트, 그리고 F 아다마르 게이트, 그러니까 1비트인 그 함수가 상등 함수인지 균형 함수인지 알아내는
그로브 알고리즘의 회로도예요. 이게 전부 다인데, 네.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0하고 1에다가 아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요 UF 양산자에 넣어야 되는 요 부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자면 진곡 상태 H 그리고 0,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시 식으로 쓰자면은 뭐 루트 2분의 0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0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0 마이너스 0 1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UF 요 연산자를 적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C 0 1 이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간단하게 UF에 00을 적용한 요 부분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하면은 0하고 0 x5에 0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는 1-f에 0 0 0 플러스 f에 0 0 1 이런 식이 돼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F0이 0일 경우에는 X5이기 때문에 X5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일 경우에 이게 요 계산값이 1이 돼서 요게 되는 거죠. 근데 F0가 1일 경우에는 요 뒷부분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1이니까 요 뒷부분이 반전이 돼서 1이 되고 그러면 0,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건데 뭐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다 써보자면은 UF의 0, 1은 대체로 00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제로 0,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 계산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요 부분 요거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 더하게 되면은 다 더하게 되면 1 마이너스 F의 제로 00 플러스 F의 제로 01 플러스 F의 제로 00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제로 01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1 00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그 결과에다가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까지 했고 요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큐비트에다가 아다마르 게이트를 첫 번째 큐비트 아다마르 게이트 적용하고 두 번째는 가만히 뚫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사이 다시에다가 아다마르 게이트와 i를 적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 게이트는 아다마르 게이트 첫 번째 큐비트 아다마르 게이트 적용하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돼요. 1-f의 0, -f의 1, 0 하고 루트 2분의 0, -1 플러스 f의 1, -f의 0, 1 루트 2분의 0, -1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앞부분에 요게 있죠.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첫 번째에 있는 요 큐비트에다가 요 큐비트를 측정을 해봐요.
여기 나온 결과값을 측정을 해서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으면 요 상태란 요거란 거겠죠?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으면 이 상태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항등함수라서 f의 0이 f의 1이 됐으면, 그러니까 둘 중 한 개가 0이고 둘 중 한 개가 1이란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다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0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잠깐만.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아니. 두 개가 다르면은, 두 개가 다르면, 잠깐. 두 개가 다르면, 요 부분이 0이 되버리죠. 두 개가 다르면은. 한 개가 1이니까. 뭐 1, 0이든 0, 1이든. 두 개가 다르면은, 이 부분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 상태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비트가 1이 되는 거고, 두 개가 만약에 같다면은, F0은 F1이라면은, 요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큐비트가 0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큐비트를 관측했을 때 0이 되면은, 0이라면은,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렇다는 거고, F0는 F1이라는 거고, 그러면 항등함수라는 뜻이죠. 근데 첫 번째 큐비트 관측했던 1이었어요. 그러면은 F0는 F1과 다르다니까 균형함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열어보는 건 한 번만 열어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큐비트 한 번만 측정을 했는데, 이 균형함수인지 항등함수인지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양자적 병렬성을 이용해서 구한 거고, 이게 만약에 n비트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n개로 늘리면 돼요. n비트를 n개로 늘리고 이 부분도 n개로 늘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큐비트를 다 관측해서 한 개라도 이제 1이 나오게 되면, 한 개라도 1이 나오게 되면은 균형함수가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1이 나오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 한 개라도 1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균형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고전적인 컴퓨터로는 1비트짜리 함수여도 두 번 맞추게 됐죠.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요 끝에 나온 요 결과를 한 번만 관측을 했더니 1이면은 균형함수고 뭐 0이면 항등함수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n 원래 n이었는데 이거 그 2에 n, 요거 2에 n은 1이죠. n은 요 5에는 2고, 이런 게 약간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병렬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 보시다시피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개발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은 양자 알고리즘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사실 RSA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나왔 다음에 쇼어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 기반 양자 암호, 그 소인수 분해 기반 암호화는 금방 뚫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타원 곡선 암호를 많이 쓰는데, 타원 곡선 암호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된 양자 알고리즘이 없어요.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 쓸 수 있는 유일한 한계는 이제 아까 말했던 사기 치트키 그로브 알고리즘. 뭐든지 루트 n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거든지 루트 n으로 만들어버리는 양자 그로브 알고리즘인데, 뭐 사실 이게 뭐 128비트짜리 암호화해도 128비트 루트 하면은 이게 64짜리인데 64, 이게 64도 사실 그렇게 작은 수는 아니죠. 엄청 큰 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타원 곡선암은 안전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양자 키 교환,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겠네요. 양자 키 교환은 이제 양자 통신 예를 그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양자 암호 통신이 왜 안전한가? 누군가 관측하는 순간 그 양자 그 암호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0 0인 상태와 플러스인 상태를 0으로, 그러니까 0을 요 두 개를 인코딩하고
1인 상태와 마이너스인 상태를, 그러니까 1을 요 두 상태로 인코딩하게 되면 요건 사실 요가 그러니까 평가 필름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예를 들어서 해커가 요 방향 필터로 관측했다면 요게 요 수직 방향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뭐 변해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 뭐 그런 거고, 이거는 지금도 많이 개발돼서 여러분도 집에서 그냥 양자 키 교환 그러니까 BB84라고 해요. BB84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BB84 프로토콜 기반은 여러분도 그냥 집에서 폰만 필름으로 구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거라서 그냥 검색해보면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요? 뭔데요? 질문 같습니다. 실제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구글에서 만든 구글 서밋이었나? 100 얼마짜리, 100 몇 비트짜리 양자 컴퓨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사실 어려운 게 이제 양자 노이즈 같은 것도 있고 양자 오류 보정 같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양자 오류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측정하는 순간 오류를 보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자는 이제 복제가 불가능하고 복제 불가능 정리예요. 그건 아예 정리라서 복제가 불가능한데, 복제가 불가능하니까 이게 복제가 불가능한데 관측을 하는 순간 양자가 붕괴해버려. 특정 상태로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오류가 생겨서 잘못됐어도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초어라는 과학자가 양자 보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양자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려면은 이제 양자 보정 알고리즘 자체에서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양자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회로를 추가해야 되고, 근데 그 회로 안에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걸 또 보정해주는 그 회로를 추가해야 되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회로가 무한정 커지게 되는. 그래서 뭐 일부 과학자들은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는 만들 수가 없다. 그 양자 오류 보정 알고리즘, 양자 보정 회로가 무한정 추가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보는 과학자도 많은데, 주요 이론은 이제 양자 보정 회로를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류를 보정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는 구현이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시면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뭐 클러스터 상태 컴퓨테이션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양자 보정 알고리즘, 뭐 양자 측정 이론, 뭐 밀도 연산자, 뭐 약한 측정, 뭐 양의 중정부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내용 다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꼭 배워야 해요, 나중에. 네, 물리학과에서 개발할 겁니다. 물리학과나 가세요, 그러면. 발표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따로 뭐 질문 없으시면.